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매입한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자리나 사업들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산업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중요한데요. 사업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장기간 보유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오피스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4천억 원에 달하던 빌딩이 600억 원의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천억 원의 건물 소유주는 일시에 쪽박을 차게 된 것입니다. 4천억 원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 채무가 적어도 50%는 되었으리라 예상하는데요. 2천억 원의 은행 채무를 갚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고 파는 것보다는 보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개인의 성향상 생활비와 이자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자율이 2배 안팎으로 오는 상황에서 이자의 부담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자가 오르는 것이 정점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자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부동산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는 올해 안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서 자유로울 산업군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자연, 애완동물, 노인시설 등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기술로 구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을 예로 들어보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애완견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대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인시설 또한 성장하는 사업인데요. 노인 관련 시설 산업들도 기술 발전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우선 애견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애완견 사업 동향도 함께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견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유명 호텔들도 애견 동반 투숙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도 애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견이 있는 가정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의 경우라면 애견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애견 호텔에 맡기고 가게 되는데요. 김포공항에서도 애견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 애견센터는 반려견 위탁시설이고요.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영종도에 있는 애견 호텔로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 바로 위치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옮긴다는 것은 애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도 애견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애견 사업을 하는 부동산 투자가 미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견 호텔은 1200평 규모라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닷가 산책을 할 수 있고 수영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촬영해서 견주에게 전송해 주니 견주는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55개 객실에 80마리까지 수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료는 하루에 55,000원에서 11만원 선이라고 나오는데요. 상당한 금액이지만 편리성과 개들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1,500만원 시대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여행 갈 때 개들은 케이지에 넣고 짐간에 붙이게 됩니다. 개들의 특성상 소음에 민감한데요.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개들의 경우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려견들을 위해서 반려견 전용 전세기가 등장했고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견 전세기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펫푸드 기업인 로얄캔이 협력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반려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한 많은 비반려인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항공기에서 같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반려견 전세기를 이용하면 동반여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74.4%가 반려견과 여행을 원한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여행을 할 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79.3%로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비행기로 가는 제주도는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전체가 여행할 계획을 짤 때는 애견 입장 가능한 펜션을 렌트합니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푸드를 키우는데 분리불안이 심하고 소음 스트레스에 약해서 화물칸에 탑승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댕댕 크루즈와 댕댕 트레인 같은 여행 상품들도 있네요. 전 세계에는 반려견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에는 짐이 많은 보호자들을 위해서 좌석 간격도 훨씬 넓게 배치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 동반 가능하네요. 현재 법률상 항공기 내부 객실에 반려견이 탑승하기 위해서는 몸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케이지와 반려동물 무게를 합쳐 최대 10kg까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증도 있어야 하고요. 각종 예방 접종 증명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비반려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항 내에서는 케이지에 반려견을 넣어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 반려견이 짖게 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개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반려인들의 모임이다 보니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게 되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여행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변이나 가벼운 산책을 한 후에 탑승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중에는 멀미가 심한 개도 있는데요. 사람들처럼 멀미약을 처방받아서 먹이고 난 후에 탑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름을 통째로 빌려서 제주 반려동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5월 27일에 열렸는데요. 제주도의 여행시에도 많은 반려견들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펜션 사업도 유명해 보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경을 가진 곳에서 반려견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은 많은 반려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행사에는 진드기 기피제도 제공하고 행사장 새별 오름에 진드기 방제 작업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진드기 방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